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고리별로 하나씩 왜 그렇게 긴장이 증가하게 되는지, 왜 그런 긴장값을 가지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사이클로프로페인부터 한번 보시죠. 제일 고리 긴장이 큰 게 삼각고리였으니까, 그래서 삼각고리는 3개의 탄소가 일단 모두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109.5도의 원래 결합각도를 가져야 되는 sp3 원성탄소고요. 여기도 sp3 원성탄소고 여기도 sp3 원성탄소인데, 어쨌든 공간상의 세 점을 이렇게 결합선으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요, 이 공간상의 세 점은 무조건 동일한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 각도는 정삼각형, 탄소끼리의 결합이니까 결합 길이도 똑같겠죠. 정삼각형이 돼 버리면은 끼인 각도는 60도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60도 각도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측정해 보니까 104도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이 104도는 109.5도에서도 어쨌든 벗어나 있는 각도죠. 그런데 104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면은 요 sp3 혼성탄소에서 나온 혼성 오비탈 하나랑 다른 옆에 있는 탄소의 혼성 오비탈 하나가 직선형으로 서로 겹침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성 오비탈 하나랑 다른 혼성 오비탈 하나가 직선상에서 이렇게 딱 겹쳐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혼성 오비탈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혼성 오비탈 하나가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엇갈려 있다 보니까 완벽한 시그마 결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그마 결합보다 훨씬 약한 시그마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결합을 가지게 된다. 이게 결합각 긴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109.5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만큼 많은 결합각 긴장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합이 직선이 못 되고 이렇게 휘어지는 성향을 띠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합각 긴장이 최대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탄소들의 배열을 하나씩 나열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 탄소 하나, CH2를 하나 기준으로 바로 옆에 탄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탄소 하나도 같은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뉴먼처럼 그리게 되면은 이 탄소에 저 뒤에 가리워진 탄소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결합선들도 어차피 다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그마 결합하고 뒤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이클립스드 폼 형태로 싹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걸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 시그마 결합이 겹쳐 있고 요 두 시그마 결합도 겹쳐 있고요, 밑에 있는 요 시그마 결합도 겹쳐 있고 요것도 겹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요 시그마 결합하고 요 시그마 결합도 역시 겹쳐 있는, 그래서 위쪽에 이 겹쳐 있는 시그마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겹쳐 있는 배열이 하나, 둘, 세 개의 관계가 나오고요. 밑에도 하나, 둘, 세 개의 겹쳐 있는 관계가 나와서 전체 이렇게 이클립스드 폼일 때 걸리게 되는 긴장을 비틀린 긴장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긴장값이 이것도 역시 6개가, 토탈 6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은 것처럼 어쨌든 오비탈이 직선상에서 결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결합 에너지가 매우 작고요, 일반적인 탄소 간 결합 에너지에 비해서 적은 결합 에너지를 가지므로 매우 불안정하고요, 세 탄소에 결합한 모든 수소들이 동등한 방향으로 결합되어 모든 시그마 결합이 이클립스드 폼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비틀린 긴장도 최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이 왜 모든 고리 중에서 제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가, 결합각 긴장이 최대고 비틀린 긴장이 또 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이런 모양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이렇게 이클립스드 폼의 형태로 겹쳐져 있는 구조다,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각형 고리 구조인 사이클로뷰테인을 보시게 되면요, 사이클로뷰테인은 사각형 고리고요, 사각형 고리는 모두 다 동일한 평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한 평면에 놓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탄소들이 다 같은 평면에 놓이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탄소하고 저 뒤에 있는 탄소를 뉴먼으로 그렸을 때 시그마 결합들이 또 다 포개져 있는 구조가 나와서 비틀린 긴장이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동일한 평면에서 동일한 결합기를 가지면 정사각형으로 결합각도가 90도 각도로 돼버리면은
어쨌든 사이클로프로페인처럼 탄소들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게 되니까 시그마 결합들이 모두 겹치게 돼서 비틀린 긴장이 최대가 돼요. 비틀린 긴장에 의해서 긴장이 약간 증가하는 대신에 비틀린 긴장을 완화시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면에 있다가 이렇게 뒤틀린 겁니다. 약간 뒤틀려 있는 형태가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탄소 하나, 둘, 여기에 있는 것까지 세 개는 같은 평면에 삼각형이니까요. 이거는 같은 평면에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의 탄소가 약간 그 평면하고 벗어나 있는 평면에 이렇게 놓이게 되게 되는데 그때 각도를 재보니까 보통 90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88.5도라고 해놨네요. 요 각도도 지금 보기에는 90도보다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평면에 있던 게 이렇게 들어지니까 오히려 각도가 줄어든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런 비틀어진 사각형 고리 구조가 바로 사이클로뷰테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런 모양은 앞에서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요 지금 제가 포인터로 찍고 있는 요 탄소, 요 탄소, 요 탄소 요 세 개는 같은 평면에 있다고 해도 나머지 탄소 하나가 그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평면에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입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뉴먼 투 형식으로 그려보는 건데 아까 사이클로프로페인보다는 어쨌든 앞에 있는 시그마 결합하고 뒤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완벽하게 이클립스드 폼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비틀어져 있어요. 조금은. 그렇지만 이걸 보고 완전히 엇갈려 있는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있는 것처럼 60도 60도로 엇갈려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클립스드 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스태거드 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비틀린 긴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 각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88도니까 역시 결합각 긴장도 상당히 크게 걸려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긴장이 되게 크다. 이 화합물도 역시 안정하지 못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뒤틀어져 있는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뒤틀린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우부터는 바로 고리반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고리반전. 고리반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고리반전을 앞으로 또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 고리반전을 보통 ring inversion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ring flip, 더 간단하게 그냥 ring flip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ing flip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요. 이 ring flip의 경우는 별건 아니고요. 탄소들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손바닥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히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꺾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ring flip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뷰테인부터는 이렇게 ring flip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놓은 요 수소가 여기에 있는 수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어느 모양으로 가게 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고리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1,3-다이메틸 사이클로뷰테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이클로뷰테인은 사이클로뷰테인인데 치환기가 달라붙어 있는 사이클로뷰테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고 반대쪽에도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1,3-다이메틸 사이클로뷰테인의 경우는 시스 구조도 있을 수 있고 트랜스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둘 다 쐐기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입체 배열을 가진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후퇴되어 있는 그런 모양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그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시스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덩치 큰 애들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하고요. 덩치 큰 애들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이클로뷰테인 구조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어서 그린 다음에 여기로 메틸기, 여기로도 메틸기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덩치가 커다란 애들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져서 막 반발을 하겠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링 플립 개념을 이용해 보시면요. 이 고리 구조가 뒤로 반대로 꺾여 버릴 수 있죠.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CH3하고 CH3가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여기 덩치 크고 여기도 덩치가 큰 게 붙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변환이 가능한데 이런 구조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 이 구조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트랜스보다 트랜스는 원래부터 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트랜스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사각형 고리에 한쪽에 메틀기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메틀기가 있으면 이건 원래부터 메틀기와 메틀기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걸리지 않죠. 근데 이게 덩치가 크고 이것도 덩치가 큰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탄소의 결합선이 생략된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 덩치 큰 애랑 여기에는 작은 수소랑 어찌됐든 거리가 또 가까워지죠. 여기서 메틀기와 메틀기 사이의 긴장보다는 작지만 어찌됐든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의 긴장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링 플립을 한번 시켜 보시게 되면요. 링 플립을 시켰을 때 고리 구조가 이렇게 반대로 꺾였을 거고요. 여기로 CH3가 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로 수소가 있을 거고요. 뭐 긴장 하나도 안 걸려요, 여기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메틀기가 하나 있었죠. 그럼 이번엔 또 여기에 뚱땡이 메틀기가 여기 작은 수소하고 또 거리가 가까워졌네요. 그러니까 얘는 링 플립을 하나, 링 플립을 하지 않으나 요 메틀기끼리의 긴장보다는 작지만 약간의 긴장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에 비해서 사이클로뷰테인의 시스 배열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여기로 메틀기가 있고 여기로 메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덩치가 크고 여기도 덩치가 큰데 이 옆자리에 있는 수소들은 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는 긴장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특이하게도 시스 배열이 트랜스 배열보다 더 안정해지는 원인을 바로 요 링 플립 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좀 편리할 것 같다. 이게 사이클로뷰테인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뷰테인도 어쨌든 결합각 긴장, 그다음에 비틀린 긴장이 상당히 크게 걸려 있는 구조고 링 플립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사이클로펜테인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이클로펜테인의 경우는 이제 오각고리죠. 이런 오각고리의 경우는 뭐 아까랑 똑같아요. 어차피 공간상의 세 점은 공간상에서는 무조건 한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세 점은 같은 평면인데 나머지 두 개가 평면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전한 스태거드 폼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결합 각도 역시도 완전한 109.5도는 아니지만 108도보다 약간 줄어든 결합 각도이므로 결합각 긴장도 이젠 별로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건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으로 사이클로펜테인 그러면은 사이클로헥세인보다는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많이 불안정한 건 아니고 사이클로헥세인처럼 뭐 모든 배열들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시그마 결합 둘 사이의 각도를 보시면은 요 각도보단 좀 여기가 좁고 여기는 넓죠. 그래서 완벽한 60도는 아니니까 여기도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만 얘가 뒤틀어지면은 한 요 정도까지만 오면은 완벽한 스태거드 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뭐 반응을 일으켜도 뭐 사이클로헥세인에서 일어나는 거나 펜테인에서 일어나는 거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크게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먼 투영식 형태로 각 고리 구조들의 입체적 배열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일단 여기선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